자,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생각하는 해외 안전여행 콘서트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홍철입니다. 야, 역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네요. 에너지도 굉장히 뜨겁고. 밝고 네. 막 가고 싶네요, 저도. 맞아요. 네, 우리 노홍철 씨가 주변에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재미없게 사는 건 죄다. 아, 제가 늘 하는 얘기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재미없게 사는 건 죄. 예. 난 좀 죄 짓고 있는 건가? 재밌게 사시잖아요. 재밌게 살고 있는데 네. 노홍철 씨를 보면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추천을 많이 해주신대요. 여행 가라고. 아,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지금 인상부터 굉장히 좋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네. 여행 좋아하는 분 치고 예, 아, 이렇게 에너지 없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그래요. 여행 가면 기본적으로 늘 신나고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배우고 오는 것 같은데 여행 참 좋아합니다. 최근에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일단 제가 스위스 관광청 홍보대사예요. 네. 네, 그래서 스위스에 몇 번 다녀왔고 이거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사진을 준비해 주셨구나. 네. 산티아고라고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인데 무슨 생각하면서 걷는 거예요? 저기 언덕 이름이 있어요. 예. 용서의 언덕이라고. 용서의. 예. 아니 누구를 그렇게 용서를 그동안 못 하셨다가. 제가 받으려고요. 제가 용서를 받으려고 저희 가면 용서의 언덕이고 네. 멋진 구절이 있어요. 이 바람을 따라 별이 흐르는 곳. 저곳을 걷기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네. 네. 아, 사진을 준비해 주셨구나. 여러분들도 여행 좋아하시죠? 아, 다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였네요. 그럼요. 사실 너무 일상이 쳇바퀴처럼 돌아갈 때 지칠 때 여행 가고 싶잖아요. 최고죠. 저도 그럴 때 여행을 가곤 하는데 네.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해외 출국한 숫자를 세봤더니 2,6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명이니까 한 50%는 어허. 여권에다 도장을 찍었다 작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여행 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늘은 만큼 안타깝게도 늘 함께 느는 수치가 있어요. 뭐죠? 바로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서 범죄나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네. 예, 그 퍼센테이지인데 작년 한 해만 무려 18,410분이 범죄나 사건 사고에 노출됐었대요. 아, 예. 그 만약에 그게 네. 나였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렇죠. 예, 놀랬을까 이런 생각이 하지만 들어요. 여러분 표정들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인데 저희가 늘 그랬던 것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대비하면 네.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출국부터 귀국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최상의 가이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합니다. 자, 알고 챙기고 떠나자. 생각하는 해외 안전 여행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저희의 여행 메이트가 돼주실 특별한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네. 먼저 배우 신현준 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신현준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대한 가나 사람.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가나 청년이죠. 세모치리 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외교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외교부의 수장 강경화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예. 자, 사실 강경화 장관님이야말로 해외에서 뭐 활동을 참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개국 혹시 다니신지 기억하세요?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나온다고 해서 제가 몇 나라를 다녀봤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어허. 제가 많이 다녔다고 생각해서 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 반 이상은 하지 않나 싶었는데 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 85개국 정도 다녔습니다. 아, 여기에서 85개국 다녀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근데- 많이 다니신 거죠? 보통 업무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관님은 여행도 좋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가면은 그 나라는 다르고 풍광도 다르고 그러지만 그 다양한 사람 사는 모습, 인간의 이런 거는 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도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저는 사람을 보러 여행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아하. 저는 그 장관님께서 이제 유엔에 계실 때 이게 분쟁 지역이라든지 국가적 재난이 닥친 위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감동한 적도 많은데 그 다니시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지역이라든지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억에 남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얼굴,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있습니다. 특히 그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직도 그 동부 지역에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람의 결정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든가 내전 이런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전쟁을 일으킨 그 지도자들의 그 어떤 자기 중심주의 그 보면 굉장히 실망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장소에 바로 가장 사람의 악한 모습도 있지만 가장 선한 모습이 있다 하는 그런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경험이 많으셔도 그런 느급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을 방문하면 사람이니까 겁나잖아요. 장관님은 그러면 미리 뭐 준비하시거나 하는 게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네, 그 위험한 지역에 갈 때는 준비를 잘 하고 가야 됩니다. 네네. 그 나라의 프로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영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세계 어디 곳에서 오는 전화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02 여기 나와 있죠. 3210-0404 3210-0404 영사입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시나 봐요. 번호를 메모하시네요. 예. 적어두면 좋죠. 중요한 네. 정보가 될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여행 떠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에 최근에 발생한 재난은 없나? 아니면 혹시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나? 이런 걸 꼭 확인하는 건데 가장 정확하게 현재 그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외교부더라고요. 그렇죠. 예. 혹시 이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행 경보가 그 색깔별로 그 단계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허. 네, 남색 경보일 경우에는 여행 유의,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 이런 뜻이고, 황색 경보일 경우에는 여행 자제,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라. 적색 경보일 경우에는 철수를 권고, 이럴 땐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흑색 경보일 경우에는 여행 금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 저기 잘 돼 있구나. 네, 몰랐어요. 보이시죠? 예. 어디는 빨간색, 흑색, 그리고 남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위험 단계를 표시하는 거니까 잘 확인을 하시고 여행을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그냥 교통 신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랑, 노랑, 빨강. 간단해요. 신호등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신호등을. 정말. 네. 네. 근데 이게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외교부에서 해외 안전 지킴 센터 이런 걸 신설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영사 콜센터는 있었지만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대응 체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응 체계를 우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작은 시작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그 보호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외교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출국을 하는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위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데 지난 3월이었죠. 가나 해상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3명이 한 달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석방이 돼서 돌아오게 됐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사실
뭐 너무나 가슴 철렁한 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예, 저는 그때 대통령을 모시고 UAE 출장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저한테 메시지가 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또 최대한의 노력을 해라. 그리고 필요하면은 청해부대까지도 동원해라. 해서 그야말로 한 달 동안 우리 공관, 본부, 관계부처 이렇게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고 또 이제는 다 제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또 가나의 상에서 벌어진 일이라 세모치리도 고향이었잖아요. 근처였잖아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친구들 저한테 연락 많이 했었어요. 57이 이거 알고 있냐 그런 연락 많이 해서 좀 슬펐어요. 이게 뭐가? 근데 내용 알고 보니까 이 상황이 이제 가나에서 벌어졌지. 이제 가나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 괴롭히는 약간 그런 건 없었어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가나에서 이런 일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가나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한테 이런 행동하고 있나? 우리 오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약간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그런 일이 다 절실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사건도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최근에 작년 연말이었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 분출했을 때 네. 멋지더라고요. 전 세계를 보내서 거의 270분 정도를 무사히 국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화상 폭발한 게 멋지다고 한 줄 알고 너무 쉼표를 안 두고 바로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멋졌던 게 뭐였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전 세계를 보낸 나라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공사와 협력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빨리 전 세계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를 보내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킨 나라는 그 당시 우리나라밖에 맞아요. 없었습니다. 네, 네. 네. 얼마나 그래서 그런지 든든했을까요? 오늘 등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하고 싶은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팬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주변에 친구들을 진짜 왕팬이라고 꼭 인사 전해달라고 저한테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네네네. 뵈니까 네. 헤어스타일 멋지다는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자연산을 이런 인조가 이길 수가 없네요. 예. 너무 멋지십니다. 예, 장관님. 부러워요. 예. 그리고 저렇게 어른이 돼야 될 텐데. 예. 지금 이제 러시아 월드컵 기간이 됐잖아요. 네. 러시아에 응원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러시아에 관심이 높아지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뵈니까 장관님이라는 느낌도 굉장히 크지만 그냥 편한 누나 같거든요. 예. 누님으로서 많은 분들이 친근감을 갖고 계시니까 러시아에 갈 때 이런 주의 상황 알고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치안 상태가 안정적입니다만 이렇게 월드컵 같은 큰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 아무래도 범죄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주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마 3번 경기를 3개의 도시에서 하게 되는데 그 3개의 도시에 그 경기가 이루어지는 전후로 해서 우리 임시 영사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외교부의 영사 직원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네. 노홍철 씨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누님 형님 아니고 없죠? 노홍철 씨한테는 그게 다 서로 좋은 누님이- 것 같아요. 예. 환경과 배경을 보지 않고 네. 가깝게. 괜찮죠? 되게 친근감 있고 좋네요. 예. 그리고 또 허락을 해주시니까 우리 누님 말씀처럼 언니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러시아 가실 분들 안전하게 무사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현주 형님도 봉철아 내가 이따가 장관님 뵈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누님한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게 새롭게 변하고 있고 젊어지는 느낌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갖는 느낌은 일단 정부가 대접받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굉장히 멋있고 존경받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맞아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외교부 직원들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그 촛불의 힘으로 새로 태어난 이 정부는 정말 국민의 정부이고요.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주 투철한 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재외 국민 보호 포함해서 아주 다방면의 외교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더욱더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외교부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강 장관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진짜 예.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항목들 우리 맞아요. 강경화 장관님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여행 가서 현지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네. 있을까 꿀팁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네. 모셨는데요. 저랑은 굉장히 친한 동생이에요. 힌트를 드리면 이분은 언어 천재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아주 핫한 작가입니다. 느낌 오세요? 세계 문화 전문가 조세현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 책 쓰고 있는 작가 조승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긴 한데 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안전에 대한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네. 예, 직접 안전하지 않은 걸 경험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하시다가? 엄청 아파요. 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네. 보행자분이 좀 이제 보행자로에서 좀 갑자기 자전거길로 튀어나오셔가지고 아이고. 핸들이 그 가방끈에 걸려가지고 자전거가 한 바퀴 공중제비를 돌았어요. 그래서 골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보통 그냥 자전거 타다 그랬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참 당황스럽네요. 기시네요. 너무 길게 얘기를 하네요. 궁금하지 않은 것까지. 역시 작가님이니까. 네네네. 워낙에 타이틀이 뭐 세계 문화 전문가 뭐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뭐 여행을 얼마나 다니셨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는 여행 가서 그 조승현 작가만의 어떤 팁 같은 게 있어요? 미니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무 가기 전에 여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가장 핫한 인문학 강사잖아요. 우리 조세현 씨의 강연 큰 박수로 한번 들어봅시다. 한 15년 전에 한국인들한테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서 취직시키는 것 또는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는 것 좋은 차를 모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세계 일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한국인들에게 큰 인문학적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회적 직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파트 같은 걸 좋아한다는 것은 인생의 말랑말랑한 시간들을 우리 청춘이라든지 우리의 젊음을 갖다가 딱딱한 걸로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청춘 어차피 없어져요. 그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학이라도 따놓는 게 낫다라는 거죠. 20대 30대 내 열정과 꿈 어차피 없어져요.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두면 낫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 자체가 딱딱해질 수가 없다는 거. 어차피 사람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은 늙게 되고 어차피 우리는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성비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감성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 얼만큼 많은 감성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내가 여행을 잘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니까 오늘 여기 오셨을 텐데 해외여행을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대한민국을 떠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향기, 새로운 맛, 새로운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요. 근데 대한민국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로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갔다 왔더니 내가 가는 데는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국 사람이 많아 보이는 줄 아세요? 사실은 한국인들이 세계 여행을 많이 다니긴 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한국인들이 많냐면요, 같은 데 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광장에 보면은 어떤 유럽의 유명한 광장 보면 한국 사람만 바글바글한데 딱 두 길만 옆으로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인스타를 찍으시면은 그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엄청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여행을 갔다가 더 즐길 수 있냐, 어떻게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나라의 블로그를 놓고 그 나라에서 나눠주는 지도를 하나 얻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뒷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핸드폰 없이 나와요. 근데 핸드폰 없이 나오면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었을 때 정말 재밌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이탈리아에 가서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베로나라는 동네에서 밀라노까지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파비아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옛날에 읽었던 작은 동네가 나타났어요. 문을 연 음식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밤 11시 때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떤 할머니가 요리를 해주시는 음식점이 있다고 어떤 문을 가리켰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지하실에 굉장히 아담한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음식을 갖다 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 주문도 안 했어요. 근데 청년들 배고프냐고 그러면서 요리를 막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걱정부터 했냐면은 이분이 메뉴 가격을 안 보여주시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밥을 다 먹은 다음에 갑자기 그 파스타가 7만 원이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바가지를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학생 때였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얼마 정도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등을 툭 치면서 어디서 왔냐요?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너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너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탈리아의 파비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 젊은 청년들이 밤 11시에 왔을 때 굶겨보내는 동네가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고 돈을 안 받고 그냥 보내셨어요. 제가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많은 관광객들이 평소에 가는 음식점에 갔다면 이 할머니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자가 되는 팁은 뭐냐면 길을 잃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서워해요. 외국이라는 데는 말도 안 통하고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고라고 무서워하는데, 제가 2005년에 파리에 있을 때 프랑스 인종폭동이 났습니다. 제 인종폭동을 뚫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멀쩡하죠. 근데 엉뚱하게도 한강 자전거길에서 팔에 기부스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물론 기본적인 조심은 해야 되지만 분쟁 지역에 가지 않고, 아까 외교부에서 까맣게 표시한 그런 나라 굳이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중에 갈 필요 없고, 그런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정말 내 목숨에 위협을 줄 정도의 위험은 내가 피하고자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조그만 불편한 것들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대체로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음식, 우리가 익숙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곳에서 나가기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거기서 나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에 있는 문화재, 그 나라에 있는 풍경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모로코 갔을 때 한 모로코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로코에 모로코인이 없다면 사하라 사막은 텍사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로코를 모로코라고 만드는 것은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하라 사막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막은 거기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텍사스에도 있는데, 모로코가 텍사스가 아니라 모로코인 이유는 모로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아니라 여행자가 되려면 그 나라 사람이랑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미국인이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로코에 가거나 프랑스에 가면 그 사람들도 영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의 공감대를 가지고 마음껏 브로큰 잉글리시로 떠들 수가 있습니다. 그 희열은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다 통하지 않을 때 느낄 수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을 갖다가 여행을 가면은 꼭 느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근데 저는 지도 밖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린 지도 안에 있는 것도 다 안 보고 오거든요. 저는 여행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취향 그리고 자기만의 의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내가 많은 것을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 내가 아름다운 건물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집이 어떤 모양인지 깨닫게 되는 거,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행이 과정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녀서 내가 아는 것만 쫓아다녀가지고는 절대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내가 관광객으로서 여행을 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2가지 팁, 하나 핸드폰을 꺼라, 그리고 2번째 사람과 교류하라 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외국에 나가보세요. 그래서 호텔에서 지정해주는 관광 코스에서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딱 30m에서 50m만 벗어나면은 그쪽에 멋있는 청년들이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한테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는지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함께한 보람이 있네요. 저는 10분 안에 다 말씀 못 해주실 줄 알았어요. 너무 네. 많아서. 근데도 아주 임팩트 있게 잘해주셨네요. 무릎을 탁 치게 네. 있고 아까 우리 누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인은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행을 네. 가가지고 사람을 안 만나면 네. 뭐 사진첩 보는 거나 그렇게 다를 게 없죠. 여행을 다니다 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지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행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나라의 역사도 아니었고 음식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친절한 분들을 만나면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 굉장히 요즘 많은데 여러분들의 작은 미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저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지하철 한 번 탔었거든요. 근데 탔는데 사람들 다 표정이 어둡거나 무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기 되게 놀랐어요. 언어 때문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저는 약간 생각했던 게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이 가나보다 엄청 많이 발전했는데 왜 이런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냐 그런 생각 많이 그 했었어요. 무표정이 되게 그렇죠. 불행하게 느껴졌구나. 만약에 근데 네. 언어가 소통 안 되더라도 얼굴에는 미소만 지면 그래도 마음 통하다 약간 그런 생각 느끼니까 안심되고 더 편해요. 저는 우리 조 작가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여행하신 분들은 많은데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파리에도 좀 사셨죠? 예, 한 6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파리, 뭐 유럽이 뭐 여행 워낙 많이 가시지만 안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소매치기를 경험해봤고 혹시 여기도 뭐 유럽 여행 준비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긴 좀 조심하세요 하는 것도 있어요? 파리가 또 테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랬죠. 예, 네. 어디를 가면 안 될지. 예,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 서울처럼 안전한 도시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외국에 나갈 때는 우리나라보다는 위험하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친구 한 명이 파리에 와가지고 2주를 파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주의를 줬어요. 핸드폰 놓고 어디 가지 말라고. 근데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놓고 어디를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자리를 맡는다고. 핸드폰이 당연히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외국에서는. 누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전화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블루투스가 아직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신 분이 옆자리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프랑스 이제 유럽에 가든 미국에 가든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치안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은 소매치기 도둑은 우리나라보다 무조건 많을 것이다. 귀중품 무조건 몸에 지고 다니시고요. 누군가가 몸이 부딪혔다 그러면 바로 지갑이 없어졌나 여권이 없어졌나 체크하는 건 그냥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리에선 대체로 북쪽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에 대해서 좀 폐쇄적인 지역이고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아예 가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하고 인종이 소수 인종인 사람들을 봤을 때 무시하는 기색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폭행에 노출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설상 실수로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셨다고 해도 거기도 사람 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인간이다. 이 사람들도 웃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허.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여기 위험한 지역인데 어디지 하고 발발발발 떠는 그런 기색을 보였을 때 상대편에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는 팁. 그래서 최고의 안전은 리스펙트다라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야,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스페인에 갔다가 그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올려놨더니 어떤 두 소녀가 쓱 뭐를 이렇게 올리다가 빼더라고요. 전화기가 없어졌어요. 어? 근데 예전에는 뭐 길을 물어본다거나 뭐 이물질을 묻혀서 이렇게 조금 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물건을 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분들도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분들에게 뭐 말하기도 뭐하지만 경찰을 사칭해서 자 불신 검문을 하겠습니다. 가방 좀 보여주세요. 그거 진짜 속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보여주잖아. 경찰이라고 하니까. 네. 뭐 그러면 영국에 지갑에서 가시- 현금을 꺼내간대요. 영국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유럽에는요 사복 경찰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지 않거나 배지를 매지 않은 사람이 경찰을 사칭하는 건 다 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 당했어요. 동구권의 어떤 나라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경찰이면서 여권을 보재요. 정말 악덕한 수법인데 그 여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권을 자기 가방에다 집어넣고는 여권을 보재요. 그러면서 여권이 없기 때문에 연행을 해야 된다. 자기가 방금 가져가 놓고. 허허.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돈을 좀 주세요. 그냥 한 100유로 정도 꺼내가지고 주면서 가진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여권은 돌려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매치기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 한 예. 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털리죠. 조심해야 근데 되겠네요. 진짜로 정말, 네. 만약에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있지만 정말 지갑이 갑자기 여행 갔는데 없어졌어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아, 무섭죠. 특히 혼자 여행 갔을 때. 그럴 때 좋은 제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속 해외 송금 제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이시는데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 콜센터 통해 가지고 해외 송금을 신청을 하면 돼요. 처음에.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을 하고요. 그러면 대사관에서 현지 화폐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모를 상황, 여행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 같아요. 늘 주의해야 되고 일단 네. 주위 사람들 잘해야겠네요. 예. 사실 해외에 갔을 때 첫 오는 문자를 그냥 문자가 왔구나 이러고 번호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번호를 꼭 저장해 주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뭐 기본을 잘 지키면 큰 사고는 없어요. 네. 형님 근데 어떤 스타일이세요? 여행할 때 아까 물어본 것처럼. 저도 사실 총각 때는 계획 없는 여행이 가장 재밌죠.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또 아내가 생기면 계획을 가져야만 해요. 내가 행복한 것보다 아내와 아이가 행복한 것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좀 읽고 가는 편이에요.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걸 하면 좋은 거, 뭐 기본적인 거를 좀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행 가면서 놀란 게 요즘 친구들은 저희 때는 정말 대중교통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돈도 없고 렌터카 빌려서 여행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저는 근데 국제면허증만 따고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여기 계신 분은 혹시 직접 운전해서 여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네, 거의 뭐 외국 가면은 렌트카 빌리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빌리기도 하고 뭐 모터사이클을 빌리기도 하는데 항상 어느 나라나 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겹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과 보행자들을 위한 겹이 있어요. 뭐 서울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차가 없다 그러면 여기 광화문, 이태원, 홍대, 강남 신사동 정도에서 놀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평을 가보고 싶다. 한계령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묘하게 생긴 휴게실 있잖아요. 거기를 가보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가 없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나라라도 뭐를 타고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아하.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광지, 사랑하는 관광지, 차 없이 갔던 관광지 중에 진짜 좋은 데가 있으면 똑같은 데를 가가지고 차를 빌려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 동네에 저런 데가 있었어? 제일 제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재밌게 생각하는 관광지가 휴게소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휴게소는 그 나라 문화의 집합체거든요.
여행을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없으면 안 되는 것만 모아놓은 곳이어가지고 뭐가 있나, 휴게소에 뭐가 입점돼 있는지 보는 그 재미, 그것도 만만치 않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인 음식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2시간만을 운전해가지고 와서 그 휴게소에서 우동을 먹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야, 우리나라도 뭐 소떡소떡 호두과자 꼭 먹어야죠. 천안 호두과자 있죠. 아우, 꼭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을 보면서 아 좋다 그럴 때 차를 타고 같이 천안 삼거리 가가지고 천안 호두과자를 먹는다 그러면 네. 우리한테는 그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친구한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거든요. 굉장히 다른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여행은 뭐 가서도 재밌지만 여행 얘기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서 해가 다 졌어요. 네. 캄캄해지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와가는데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여행 많이 해보셨고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또 여기 모이신 분들도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 오늘 함께한 소감 말씀해 주시면서 여행지 개개인이 하나씩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괜찮네요. 네. 추천. 네. 저는 물론 가나 사람이니까 이제 가나로 가게 맞아요. 했죠, 아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가나 한번 가보세요. 진짜 괜찮은 나라예요. 그다음에 가나 가보시면은 아 한국이랑 이제 여러 명에서 많이 비슷하구나 많은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무조건 가나라 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 살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왔는데 저는 첫 여행지였잖아요. 우리 말고도 진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멀리 또 가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약간 그런 거를 많이 느껴보면은 돈 부자 말고도 인생 또 경험 부자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 부자 진짜 멋지네요. 그렇죠. 시간 될 때마다 여행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연인과 어느 곳에 가도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좋은 추억 그리고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남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굳이 또 꼽자면 하와이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와 가서 묵었던 호텔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갔을 때 아버지와 그 호텔 앞에서 찍었던 사진 그 바로 앞에서 아들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전통을 유지하는 호텔에 함께 가족과 여행해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드님도 나중에 크면은 진짜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겠네요. 네, 여자친구랑 가서 사진을 찍든 네. 아이와 사진을 찍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도 거기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야, 역시 네. 신현 씨는 얘기하면 참 멋지시고 사람은 역시 겉모습만 보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왜? 아니, 당연히 나는 뭐 두바이를 추천하려나 뭐 이랬는데 하와이에서 굉장히 당황했네요. 예. 두바이도 하와이 굉장히 좋죠. 가볼 만하죠. 네. 예. 거의 두바이였는데 하와이가 나오니까 같은 이지만 새롭고 저도 하와이 가봤자면 꼭 또 가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여행 얘기하니까 여행하면 또 저는 그 관광하는 여러 가지 스팟도 중요하지만 네. 음악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빠지면 안 돼요. 예. 지금 여러분들 눈빛 마주치면서 여행 모두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모여 있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고 싶은데 이런 무대를 한번 소개해 올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가 있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친구들은 정말 여행지에 가서 힘이 빠지거나 지칠 때 이 친구들 음악 들으면 최고죠. 칼군무 돌. 여러분 좋아하시는 틴탑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Downing 밤 눈부신 너를 보는 것만 같아 It's been a long time 둘만의 길딱 조망을 봐 밤에 너를 저 역시 나쁜 비네 괜찮아 저 다른 우리 위에만 비추네 해처럼 도시에서 우리나는 love scene을 시작해 걱정은 down down It's alright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서울밤 아름다운 밤에 반짝인단 말이야 한다리에 밝은 밤에 내 맘에 네 맘에 들어올래 이 뜨거운 가슴에 널 가둬줄래 It's alright
너에게 아껴둔 시간 매번 너를 쓰네 If you want it nobody care 난 너만 있으면 돼 오늘 밤도 넌 날 설레게 해 처음 이런 시선 우리 나를 나를 쓰는 시작해 걱정은 down down It's alright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서울밤 아름다운 밤에 반짝인단 말이야 한마디를 들리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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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이 네 맘에 들어요 이 뜨거운 가슴에 널 가둬둘래 오늘도 너는 날 바라세 오늘도 너를 노래해 오늘도 서울밤은 너내 밤은 길이 조금은 늦춰 slow down 너는 나만의 어쨌든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 밤을 보내 서울 시위해 거워진 밤 공기는 그대로 깊어가는 이 밤이 지나도록 I can feel it now you see that 서울밤 tonight 서울밤 아름다운 밤 반짝인단 말이야 밤하늘의 별들이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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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이 네 맘에 들어요 이 뜨거운 가슴에 널 가둬둘래 밤에 밤에 내 맘에 맘에 이 안에 안에 It's alright 이 밤에 밤에 또 말해 말해 이 밤에 밤에 다 같이 서울밤 역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음악만 한 게 없어요. 나는 노홍철 씨가 제일 네. 에너지 넘치는 것 같아. 예. 길을 받았고 네. 근데 이게 에너지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감성적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예. 지금 소개해드릴 이 팀은 정말 또 다른 분위기로 지금 이 밤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실 것 그래요? 같거든요. 예, 어떤 느낌인가요? 느껴보실까요? 빨리 만나볼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자, 모던 락 밴드 넬입니다. 내립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때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리움에 그리고 너의 기억이 찾아와 자꾸 다시 우리 불러줘 그리움에 그리고 너의 기억이 찾아와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그리움에 그리고 너의 기억이 찾아와 자꾸 다시 우리 불러줘 그리움에 그리고 너의 기억이 찾아와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가슴이 미어져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